자, 일단 이제 수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같은 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막 6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자릿수의 이제 덧셈들을 막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계산 실수에 우려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팁을 좀 먼저 드리자면, 대입할 때는요 적절하게 묶은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1번부터 풉니다. 뭐 f'(x) 줬고 이제 적분상수가 2라는 소리겠고, f3 이제 구하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분을 할게요. 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 자, f0이 2라고 했으므로 네, 2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할 때 뭐 이 정도는 가볍긴 한데, 얘는 뭐 사실 그냥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의 세제곱인데 이제 3 약분되니까 3의 제곱인 9가 되겠고, 그럼 또 9고 또 이제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돼서 4번인데, 자, 뭐 이 문제는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안 됐지만, 숫자가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묶은 다음에 대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묶는다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로 놔두고 이 앞에만 x제곱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x제곱은 9가 되겠고요. 그럼 괄호 안은 3분의 1의 x 더하기 1이 있겠지요. 그리고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 9, 2, 18에 2 더하니까 똑같이 20이다.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고요. 딱 각이 보이죠? 이걸 쓰면 좀 더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닫힌 구간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킬 때 제 C값이 두 개가 나온대요. 이 범위에서. 그때 이 둘의 곱을 구하라 이랬는데요. 뭐 딱 봐도 평균값 정리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이거 딱 이제 이항시키고 양변 4로 나누면 이 4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 C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F3 직접 구해서 이제 대입하고, F'C도 그냥 직접 구해서 대입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대입해 볼게요. 굳이 정리 안 하고. 첫 번째로 F3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거 좀 길잖아요. 이럴 때 묶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로 묶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 앞에 세 개를 X로 묶은 다음에 전 3을 대입해 볼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묶어서 3 대입하고 얘를 이제 나머지 처리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 앞에 세 개를 X로 묶은 다음에 3을 대입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2X제곱이니까 2 곱하기 9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가 이제 나머지였고요. 그럼 이 안이 좀 되게 간편해요. 여기도 18이고 여기도 18이어서 그냥 눈으로 봐도 사라진다는 게 보이고요. 그럼 3, 4, 10에서 4 더하니까 16이 좀 깔끔하게 나오죠. 자, 두 번째는 F 마1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1 정도는 그냥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없앨 거 없애시고 마이너스 8이네요. 세 번째는 F'C인데요. 그냥 미분한 다음에 C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6C제곱 마이너스 12C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어차피 딱 봐도 2차 방정식 꼴이니까 얘 그냥 이제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 걸 다 우변으로 넘기는 거.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16이 마이너스 8 더하기 4배의 6C제곱 마이너스 12C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여기는 괄호 안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즉 3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2가 되겠지요. 자,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2차 방정식. 자, 그럼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가 있다고 했고, 그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시험 때는 이 두근이 이 안에 있는지를 검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봐도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냈겠지, 이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가셔서 그냥 답이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셔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 근이 실제로 저 구간 안에 속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이차함수를 뭐 GC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 표시하고 뭐 당연히 두 실근을 가지니까 문제에서 물어봤겠지만 굳이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면 B'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맞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 두 실근을 갖는 걸 알겠는데 저게 저 구간 안에 속한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C축이 있어요. 그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있어야 그 사이에 이렇게 두 근이 나오겠죠. 그 사이 범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이차함수에다가 마일과 3을 넣었을 때 둘 다 양수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G-1을 뭐 굳이 대입해 본다면 3 더하기 6 0 1이니까 0보다 큰 게 맞고요. G3 또한 대입해 본다면 얘도 양수죠. 이거 이제 뭐 C로 묶은 다음에 이제 3 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3 곱하기 9 빼기 6 빼기 1이죠. 그러니까 양수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검증을 한다면 검증을 할 수도 있겠더라. 뭐 이런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x1보다 x2가 작으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꺾이는 거죠. 이거는 뭔 소리냐? 고1 때부터 당연히 배웠던 거겠지만 네, 그렇죠. 감수함수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감수함수라는 거는 뭔 소리예요? 자, 3차 함수인데 뭐 사실 3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가 0이 된다면 이거 다 없어져서 1차 함수일 수도 있긴 해요. 여튼 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등호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딱 찰나의 순간 딱 한 포인트에서 0이 잠깐 됐다가 다시 감소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최고치 항의 계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경우로 좀 나눠볼게요. 가볍게 첫 번째로 a가 0인 경우 얘부터 가보자면요. 이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인데 당연히 감소함수죠. 길기가 음수니까. 자, 얘 오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a가 0이 아닐 텐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감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음수여야겠죠. 이면 이제 이걸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보죠. 자, f'x 얘가 뭐냐면 3a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x축이 있다면 자, 이 참수가 이제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혹은 접한 것까지도 됩니다. 왜냐하면 딱 한순간에서만 잠깐 0이 되니까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는데 4분의 d가 4a제곱 플러스 12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의 범위는 마 3에서 자 0까지인데 0은 지금 애초에 전제에서 포함이 안 됐으니까 0은 여기서 뭐 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0이 어차피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좀 이제 듬성듬성 해가지고 이 경우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전혀 전제 안 따지고 만약에 그냥 판별식만 썼어도 여기에 등호가 붙어가지고 그냥 친절하게도 이 문제는 그냥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제는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습관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능한 정수 A는요. 마3, 마2, 마1, 0 이렇게 총 합쳐서 4개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과 3 사이의 실수 t에 대하여 x-t, x는 t 이렇게 교점들 쭉 나와 있고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일단 그려보죠. 자, 그리고 얘는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에 x제곱 빼기 9니까 합차 공식 쓰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므로 자 이렇게 있고요. 원점 마3, 3
이렇게 x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t가 0과 3 사이니까요. x는 t는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고요. 마이너스 t는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여기 교점이 A, x축과의 교점 B, 자 C,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평행사변형이죠. 자, 이렇게 생긴 애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빼서 그려본다면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애라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이 높이만 곱한다면 넓이가 바로 나오는 건데요. 자, 이만큼의 간격은 2t죠. 높이는 끝났고요. 자, 밑변의 길이인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걔는 뭐 쉬워요. 이 f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t를 대입한 함수값이 이 길이겠죠. 즉 이만큼의 길이는 f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st라고 놓은다면 2t에다가 f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9t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t로 우리가 이 괄호 안을 빼낸다면 마이너스 2t 제곱에다가 t 제곱 마이너스 9 곱한 자, 이런 사차함수가 st고 당연히 제한 변역이 있었죠. 0과 3 사이였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사차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일단 사차함수가 뭐 이런 개형일 거예요. 지금 이제 t축과의 교점이 이제 0에서 중근 같고 뿔마 3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간격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구조죠. 우함수. 그래서 3이고 0인데요. 당연히 0과 3 사이가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이쪽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t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 넓이의 최대값은 이 극대에서 찍을 겁니다. 이 비율관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1대 루트 2입니다. 그러므로 이 극대에서의 t값은 자 루트 2로 나눠야죠. 루트 2분의 3에서 이제 최대이자 극대가 될 것이고 최대값 루트 2분의 3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그럼 대입하시면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직접 대입하시면 2분의 81이 정답으로 나와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율관계 요긴하게 잘 쓰이죠?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좌표를 줬습니다. t에 따른. 자, 그때 이제 PQ 사이의 거리는 t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가질 때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PQ라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제 PQ라는 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당연히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우셔야 돼요. 이 둘의 차의 절대값일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에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10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0이 되겠네요. 됐죠? 이 함수를 편의상 ft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ft를 이제 그려볼 텐데 4차 함수니까 일단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럼 f't를 구하시면 되는데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20t 마이너스 12죠. 대입해보면 1일 때 0이 되죠. 뭐 조립제법 쓰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갈게요. 이창하고 상수항은 되게 쉬워요. 자, 이창은 당연히 t제곱이겠고 자, 상수항은 플러스 10이겠죠? 그래야 2둘 곱해서 3창의 개수 1 나오고 2둘 곱해서 상수항 마 12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좀 팁인데요. 잠깐 여기 KT라고 놓잖아요. 이 창의 개수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창은 되게 쉬워요. 얘랑 얘, 이 둘 곱해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이제 개수 더하면 K-1이잖아요. 그게 이 창의 개수예요. 그래서 K-1이 마 9니까 K는 마 8이죠. 뭐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조립제법 쓰세요.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얘도 또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됐네요. T-1, T-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뭐 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감수하다
또 증가하고 많이 감소하다가 뭐 증가하는 그냥 이런 개형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최소값이 뭔지 물어봤는데 여기 1대1 겁니다. F6이 되는 거겠는데요. 6을 이제 대입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대입할 때 묶는 게 더더욱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 6의 내제곱, 6의 세제곱, 6의 제곱 아주 끔찍하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이 앞에 세 개를 그냥 6의 제곱, 그러니까 t의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앞에 세 개, 이제 t의 제곱으로 묶은 거예요. 그럼 괄호 안은 4분의 1의 t의 제곱이겠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36이니까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t가 남아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뒤에 두 개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6 마 72에다가 50 더하시면 마이너스 22입니다. 이거 마구고 이거 10이니까 이거 그냥 36이에요. 36에서 22 빼면 뭐예요? 14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t는 a인데요. a가 지금 6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4인 거죠. 지금 근데 구하라는 게 VPA를 구하래요. 이거 그냥 미분한 다음에 6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VPT는 t의 세제곱 더하기 20t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묶는 게 편하죠. 즉 VP6은 자, t로 묶었어요. 그럼 t제곱 더하기 20.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뭐 그럼 56에다가 6 곱하는 거네요. 336이죠? 336 맞죠? 그럼 둘을 더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350, 350.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PQ는 동시에 출발하고요. P는 원점을 출발하여 이제 속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하여 Q가 Q의 이제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위치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0이 얘는 적분상수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7이 초기 위치인 거죠. 적분상수랑 같은 개념이. 여튼 XPT를 구해본다면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가 되겠고 초기 위치 0이니까 상수항은 0입니다. 자, 그리고 XQT를 구해볼게요. T제곱 플러스 6T 초기 위치 마7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T는 A에서 두 점 PQ의 좌표가 각각 PQ일 때 P가 Q보다 28만큼 크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식으로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P가 Q보다 28만큼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PA 그리고 이제 Q 같은 경우가 XQA일 텐데 XQA는 제가 좌변으로 넘길게요. 28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세로 세모로 빼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시각적으로 뭐 그런 거고요. 이거 그냥 t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돼요. 그냥 또 t를 a로 바꾸는 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a로 쓸게요. 여튼 둘을 뺀 다음에 t를 a로 바꾸면 자, a세제곱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이 28입니다. 자, 그럼 28 좌변으로 넘기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둘둘로 묶어서 바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제곱에 a-7 플러스 3에 a-7 얘가 0이고요. 자, 이거 공통인수라는 소리죠. a-7 a제곱 플러스 3이 0인데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당연히 허근 나오니까 여기서만 나오겠죠. 따라서 a는 7,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7번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윗끝과 아랫끝이 지금 상수로 돼 있는 게 있고 얘는 또 이제 변수가 포함된 게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짬뽕 된 거죠. 두 가지 유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는 상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얘를 치환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라지 A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그냥 상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일단 이제 얘가 남은 건데 우리가 이게 나오면 뭐예요? 그쵸? 대입하고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0을 이제 양변에 대입해 본다면 0은 0과 같다. 그냥 의미 없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대입하는 거는 뭐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바로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곱의 미분법이죠. 자,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에요. 그게 3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ax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x가 t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플러스 fx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둘이 서로 소거가 돼요. 그리고 양변을 x로 나눈다면 따라서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겠고 적분을 해보죠. 자, 바로 우리가 부정적분이죠. 적분을 하게 된다면 fx가 뭐가 되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인데 이제 f형이 0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만 알아낸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4 넣으면 정답이에요. a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써야겠죠. 얘가 a라는 거. 일단 이거 쓴 게 첫 번째 단락이라고 놓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스텝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그래서 ft가 지금 이거 t로 바꾼 거잖아요. 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at dt 이렇게 되겠고 얘가 a와 같다. 이거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부정적분 구해보면 자, 4분의 t의 4제곱에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a에 t의 제곱 0에서 2까지. 자, 그러면 이제 2만 대입하면 돼요. 4분의 16이니까 4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8 되니까 둘이 더하면 12. 자, 그리고 지금 2창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네요. 자, 지금 이 값 자체가 a랑 같으므로 따라서 a는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4 대입하시고 또 4 대입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68 나옵니다. 68.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또 이제 SNTN 이렇게 줬고요. 이 값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일단 SN하고 TN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 대입해가지고 뭐 계산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 참수와 직선이 나오다 보니까 최대한 그 넓이 공식을 활용하는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두 군데에다가 쓸 수 있어요. 일단 SN하고 TN을 합한 이 부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N 그 단독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SN 플러스 TN을 좀 구해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가 2죠. 6분의 최고 창의에서 절대값 1에서 2의 세제곱이니까 즉 SN 더하기 TN이 3분의 4라는 게 이제 넓이 공식으로 아주 빠르게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SN을 단독으로 구해볼 텐데 일단 여기 교점이 필요합니다.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 둘이 이제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잠깐 써보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얘랑 1참수 n분의 2의 x가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가 0은 아닐 테니까 그냥 양변 그냥 x로 나눠볼게요. 그럼 x라는 값이 뭐가 되냐면 자, 2배에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똑같이 넓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6분의 최고차항에서 절대값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이 간격이니까 얘의 세제곱입니다. 즉 저거 세제곱하면 이제 2의 세제곱 8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세제곱이겠죠. 그럼 앞에 간단히 하니까 3분의 4가 이렇게 개수로 뽑힐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Sn 빼기 Tn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Sn 빼기 Tn이 궁금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tn을 sn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 빼기 sn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합니다. 3분의 4 빼기 sn을 tn 자리에 대입한다는 소리죠. 그럼 2배 sn 빼기 3분의 4가 되겠고 자, sn 이거 아니까 투입합니다. 그럼 2배 하시니까 3분의 8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세제곱에서 3분의 4를 빼시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시그마 값에다가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이제 바로 곱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 되고 이거 1 되겠죠.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2부터 5까지인데 n의 세제곱에 자 2배에 1 마이너스 n분의 1의 세제곱에서 1 빼는 이런 꼴인 건데요. n세제곱을 이렇게 분배할게요. 그리고 이 n세제곱 중에 하나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이제 n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시그마 n은 2부터 5까지 그럼 2배에 n-1의 세제곱에서 n세제곱을 빼는 꼴이 되고요. 얘를 전개한 다음에 이제 대입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미 묶여있는 상태니까 묶여있는 상태로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에서 5까지는 진짜로 그냥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뭐 공식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대입하라는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더할 때는 기왕이면 세로셈으로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2부터 대입하세요. 2 곱하기 1에 1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싹 다 더하라는 건데 이게 지워집니다. 조금. 그쵸? 2의 세제곱 하나씩 지워지고 3의 세제곱도 하나씩 지워지고 4의 세제곱도 하나씩 지워져요. 그럼 보면 여기 이제 2 있고요. 그냥 써보죠. 자, 2 플러스 8, 27, 64 그리고 125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값을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됩니다. 2번이에요. 자, 9번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이런 3차 함수고 a가 0과 6 사이의 실수일 때 자, 지금 s 더하기 t가 130일 때 a의 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접근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빨리라는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스마트하게 푼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계산이 더 간결하게 나와서 좀 심리적으로는 멘탈이 덜 나가는 그런 풀이에요. 약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거. 물론 그 두 번째도 적분을 계산하는 건데 조금 더 심플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봅시다. 자, 어쨌든 S랑 T 더한 게 130이래요. 어쨌든 S랑 T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셔야 돼요. 그게 정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S를 구해볼 텐데요. 뭐 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굳이 네이밍을 붙인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림을 보면 알아요.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 부분 우리가 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이 A에다가 A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 있는 거에다가 A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6분의 1의 A 4제곱에서 A 세제곱을 더하신 거. 여기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이 부분을 뺄 거예요. 6분의 1 X 세제곱에서 X제곱 더한 거에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A 대입한 거 빼면 되죠, 얘에서. 8분의 1의 A 4제곱 플러스 3분의 2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t를 구하는 것인데 얘는 뭐 그냥 바로 나오겠네요. 인테그랄 a에서 6까지죠. 자, 이만큼을 똑같이 이제 정적분 하는 건데 얘가 조금 이제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래 끝이 0이면 되게 편리한데 얘는 지금 둘 다 이제 a랑 6 이렇게 숫자가 있다 보니까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다 보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약간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데 이제 지저분한 거 그냥 감수하고 계산을 했다면 마이너스 24분의 a 4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자 플러스 126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 끝난 건데요. 그냥 이거 둘이 더한 게 13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s 더하기 t가 자 둘이 더하세요. 그럼 12분의 a 4제곱이겠죠? 8분의 1에다가 24분의 1 빼면 플러스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126 얘가 130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넘기면 마 4가 상수항이겠고 양변에 12 곱해볼게요. 그럼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48이 0이 되는데 그러면 a-2가 되겠고 근데 사실 그냥 2를 답이라고 찍으면 돼요. 그냥 바로
근데 이제 굳이 그냥 이제 조립제법 쓴 거 결론을 나타내자면 a세제곱 플러스 6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24 이게 0인데 어쨌든 2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을 했을 법한 풀이겠고요. 계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조금 더 심리적으로는 더 계산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풀이는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수능 기출 공부하면서 배웠을 법한 그런 풀이인데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주변 도형의 활용입니다. 이게 수능 기출 보면 이게 이렇게는 안 주어져 있고 보통은 S랑 T가 같다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요. S랑 T 사이에 있는 매개체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겠죠. 만약에 문제가 S랑 T가 같다고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S를 구하고 T를 각각 구해가지고 그냥 같다고 놓기보다는 이 별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상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S 더하기 별이랑 T 더하기 별이 같다는 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이만큼 이게 더 계산은 깔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래 끝이 0이 되니까 훨씬 더 대입하기 편하잖아요. 어쨌든 이 별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면 더 계산하기가 편리해진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S랑 T가 같다 이런 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을 각각에다가 더해줄게요. 그러면 양변에 2별을 더하는 꼴인데 S 더하기 별 플러스 T 더하기 별 얘가 130 더하기 2별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더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더 간단해져요.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보면 알아요. 일단 S 더하기 별이라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구했었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S 더하기 별이고요. 자, 더하기 T 더하기 별은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바뀌는 거니까 계산이 좀 더 깔끔한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 0으로 바뀌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윗끝만 부정적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 이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는 더 편하니까. 자, 그리고 130 더하기 2배 이제 별을 구해야 되는데 별은 0에서 a까지 적분한 거예요. 즉 이만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전혀 차이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상으로는 아래 끝을 0으로 만든다는 게 좀 심리적으로는 더 실수를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더 분리를 해놓은 거죠. 일부러 실수 줄이려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식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 fx가 x-1, x-3, x-5고요. 자,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의 합을 s라고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직선이 등장합니다. 자, m으로 미리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m이 0보다 크대요. 이 직선하고 3차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의 합을 t라고 또 줬죠. 이때 이제 tm인데 이거 tm이에요. S분의 TM이 36분의 49일 때 M의 값을 계산하라. 또 이제 계산 문제인 거예요. 일단 제가 옆에다가 뭘 좀 적어놨는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냥 좀 참고로 이제 외울 사람들은 외우고 외우기 귀찮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분하시면 되니까 얘는 약간 옵션으로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근데 당연히 그 3차 함수의 기본적인 넓이 공식 알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근 가지고 관통하는 거. 이거는 12분의 최고 창의계 수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 플러스 옵션으로 얘까지도 알고 있으면 좀 더 일반화된 공식인데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풀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계산하는 걸 그냥 줄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S랑 TM 그냥 각각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서 M 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계속 또 그냥 계산이죠. 그럼 첫 번째로 지금 S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 S가, 자, 2배의 인테그랄에, 뭐 어떤 부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뭐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1에서 3까지, x-1, x-3, x-5의 dx잖아요. 이거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언제 전개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1과 3 대입하는 거는 엄청 또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얘를 원점으로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전개하고 또 부정적 분구하고 윗끝에서 아래끝 대입한 거 빼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평행 이동을 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자는 거죠.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원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fx 자체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왼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fx 더하기 3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배의 인테그랄의 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지금 이거 x자리에 x 더하기 3 넣으시면요. x에 x마 2 x뿔인데 얘는 x제곱 빼기 4가 되겠고 얘는 x세제곱 빼기 4x 이렇게 되겠습니다. dx 됐죠?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좀 더 간편해진다. 이게 이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간단한 거는 이제 공식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계산 직접 해보시고 그 결론을 공식을 이용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마이너스 1부로 붙인 이유는 얘가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어쨌든 이 뭐 한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의 2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배. 자, 이거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3참수의 넓이 공식 일반화한 버전인데요. 일반화했기 때문에 이 m하고 l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문제는 같은 상황이니까 제가 좀 더 특히 얘들이 같으면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좀 말로 외우는 게 항상 좋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3참수의 그 넓이 공식 알죠? 아까 얘기했던 거 12분의 최고창의계수의 절대값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걸 베이스로 까는 거고 그거랑 형태가 비슷합니다. 약간 일반화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모 12로 똑같고요. 최고창의계수의 절대값 분자에 있는 거 똑같아요. 다만 이 뒤가 조금 더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이 S가 궁금해요. 그럼 내 자신의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남의 길이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이건 본인의 길이, 이건 타인의 길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내 길이의 세제곱을 하세요. 거기서 뭘 곱하냐면 내 길이에다가 남의 길이는 이제 그냥 불쌍하니까 2배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세제곱이나 앞에서 했었는데 남도 좀 신경 써주자. 친절한 마음에 베푸는 거죠. 뭐. 그래서 남은 2배를 해줘서 더하자. 이런 거예요. 좀 헷갈릴 수도 있나요? 어쨌든 뭐 헷갈린다면 그냥 이런 거죠. 12분의 최고차익에서 절대값에 내 길이의 세제곱에 내 길이에다가 남의 길이의 2배 한 거를 더한 거를 곱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 뭐 빨리 외워지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요. 특히 M과 1이 같은 상황이면 사실 우리 이번 시험을 봐도 알겠지만 되게 이 둘의 간격이 같은 상황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M과 L이 같으니까요. 이거 이 M자리에다 L 넣으면 이게 약분돼 가지고 이게 4가 나와요. 분모가. 그래서 4분의 최고창의계수의 절대값에 간격의 4제곱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외우고 있으면 편하겠다 이거고 얘를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간격이 같으니까 4분의 자, 최고창의계수의 절대값 간격이 뭡니까? 간격이 이거 간격 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4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럼 8이 되는 거 좀 더 빨리 나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건 옵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외우기 싫으면 그냥 이거 계산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TM을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대칭이죠. 얘도 지금 3,0에 대하여 점대칭이고 이 fx도 3,0에 대하여 점대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부분에 2배 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또 푸셔야 되는 건데 지금 당연히 이 상태로 놓고 푸는 거는 좀 빡셉니다. 얘를 또 전개해야 되고요. 그 전개한 거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뭐 사실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죠. 이거 사실 x-3으로 묶이네요. 좌변 이항시키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얘네 둘이 지금 둘 다 3,0에 대하여 점대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얘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넓이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관계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둘 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킬게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mx가 되겠고 얘는 f의 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tm을 구하자 뭐 이런 소리였는데 이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죠. 이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fx 더하기 3은 지금 얘죠. x 세제곱 빼기 4x고 걔랑 mx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x를 좌변으로 넘기면 m 더하기 4의 x 그 마이너스 붙인 게 1창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양변 x로 나누면 x제곱 빼기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x가 뿔마 루트 m 더하기 4죠. 여튼 양수 쪽은 여기가 플러스 루트 m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1차함수에서 이 3차함수 뺀 거를 0부터 루트 m 더하기 4까지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배 인테그랄 0에서 루트 m 더하기 4까지 적분을 하는 것인데 그냥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겠고 3차함수에서 직선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피적분함수가 되죠. 이만큼이 피적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셔서 또 계산하면 또 정답이 나오겠죠. 그 결과를 또 공식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또 간격이 같아요. 그러면 4분의로 시작하는 거죠. 자, 2 곱하기. 자, 4분의 최고 창의 개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의 4제곱이니까 이거 4제곱 하시면 돼요. 즉, m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 치면 얘는 이제 2분의 m 더하기 4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s분의 tm 얘분의 얘입니다. 지금 얘가 뭐 세 번째 단계라고 붙여볼게요. 8분의 2분의 m 더하기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자 분자는 m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고 분모는 16이죠. 자, 그게 36분의 49이고 아니다, 그냥 16 곱해볼게요. 그럼 16 곱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은 그냥 칠까요? 4, 9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루트 씌워보세요. m 더하기 4가 뿔마 3분의 7에 2를 곱하는 거므로 3분의 14입니다. m의 값이 지금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만 되겠죠. 마이너스 4에서 3분의 14를 더하는 거죠. 즉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외우기 귀찮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분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애초에 공식을 처음부터 쓸 거다라고 했다면 이거 평행 이동하는 아이디어를 뭐 안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거 구할 때 이걸 평행 이동시킨 상태로 이거 방정식 푸는 게 좀 더 간단하긴 하죠. 물론 그냥 안 평행 이동시키고 뭐죠? 지금 얘랑 이거 기존에 있던 거 얘랑 같다고 놓고 해도 x 더하기 3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2차 방정식 좀 풀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식을 쓰냐 안 쓰냐, 평행 이동을 하냐 안 하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이어서 서답형으로 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점 2,a에서 곡선 여기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정석인데 자, 그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지금 접선의 개수 유형이잖아요. 자, 근데 이 접선의 개수는
자, 3차 함수니까 접점의 개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4차 함수면 그 공통접선을 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접점을 t, ft다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요. 이 접점의 개수는 이 t의 개수랑 같을 겁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긋잖아요. 그럼 그 접선의 개수는 사실상 뭐냐면 이 t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t의 개수가 이제 뭐냐면 이제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우리 곡선 외부에서 접선 그을 때 그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그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놓고 방정식 풀잖아요. 그럼 그 방정식이 t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 t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이건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t의 개수가 3개, 이게 3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 a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자, 이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솔루션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우리가 뭐 속해라고 하죠. 속해법인데요. 지금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땡땡에서 근 접선의 개수는 변국 접선이 경계를 해가지고 그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변국 접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변국점에서의 그 접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싹 그어주면 이렇게 두 동강을 내요, 이 3차 함수를. 근데 보시면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 네모가 이제 네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깥 영역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3참수랑 변국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바깥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바깥 영역에서 이 네모 안에 바깥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깥 영역에서 그 접선의 개수는 3개가 돼요. 그리고 네모 안에 만약에 안쪽 영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의미해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데 어딘가에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한 개만 나온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위에서 이제 접선을 긋는다고 친다면 이 변곡점 여기를 제외한 뭐 여기 변곡접선 위든 아니면 그냥 3차함수 위든 어디든 간에 이 선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이제 접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자체에서 접선 하나 그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 변곡점에서만 하나만 나옵니다. 이 변곡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가지고 와봤어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겠고요. 이 변곡접선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항상. 자, 일단 이걸 미분을 해야겠죠. 자, y 프라임은 자 3x제곱 마이너스 3인데요. 얘가 0이 된 x가 당연히 뿔마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제 극대극소가 이렇게 마일 뿔일 이렇게 각각 나오는 건데 그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 있는 곳이죠. 즉 여기 x는 0에서 이제 변곡점을 갖는 거고 여기가 지금 0,2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는 뭔지 구해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되죠. 마3이죠. 즉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게 바로 변곡접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점 2,a라는 건요 x는 이 위에서 노는 거죠. 뭐 x는 2가 여기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1에서 극소니까 더 오른쪽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점이 쭉 있는 건데요.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바깥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인 거죠, 여기. 그럼 일단 경계는 뭐냐면요. 이런 교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들, 여기 함수값들이 각각 뭔지 구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우리 3참수에다가 2를 넣으면 돼요. 뭐 이건 그냥 이제 넣어보면 4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y좌표가 4고요. 자, 여기는 뭐냐? 변곡접선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지요? 자, 그럼 그 사인 영역이 바깥 영역이니까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되는 겁니다. 즉
마 3에서 3까지죠. 자, 개수는 얘에서 얘 뺀 거에다가 1 더하면 되므로 7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2번입니다. 3참수가 이렇게 있고요. 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8일 때 A값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일단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나오면 이 개념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도함수의 넓이가 원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3참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우리가 2참수잖아요. 도함수가. 그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것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s라고 한다면 얘는 이 넓이랑 같은데 이 넓이는 우리가 넓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6분의 f'의 최고창의 계수의 절대값에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써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3참수가 최고창의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보조선을 싹 한번 그어보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 극소점, 극대점이 있는데 이 간격이 8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 8은 뭐랑 같냐면 6분의 최고창의 계수의 절대값 6이죠. 자, 이거 최고창 미분하면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절대값 씌우면 6이에요. 거기다가 베타-알파의 세제곱 곱한 거 이게 8이다 이건데요. 그럼 이 안은 2가 되겠네요. 즉 베타-알파 얘가 2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건 이제 뭔 소리냐면 좀만 내리고 얘랑 얘 x값들 있죠? 이 둘의 차이가 2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랑 여기의 x좌표들은 우리가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포인트 찾으면 되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f'x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12a제곱입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 2a에 마이너스 a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2a예요. 자, 근데 지금 a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2a가 여기, 마이너스 a가 여기예요. 그럼 이 둘의 차가 2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3a가 2라는 소리죠? 즉 3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왜 3a를 구했는지 알겠죠? 이거 전개하면 3a 더하기 15니까요. 15에서 2 빼면 지금 되는 거죠.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3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하여 fx가 유리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이런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수 t에 대하여 이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한번 gt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 ht가 3참수인데 얘랑 gt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이 k들을 구해본 다음에 그들의 최소값과 그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거를 두 번째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이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볼 텐데 뭐 분리해서 그리셔도 돼요. 근데 바로 그리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간 수투적인 개념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그려야 되는데 수직 점근선부터 얘기한다면 당연히 분모가 일단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그 점근선이에요. 바로 x는 이겠죠.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양수 k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평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낸 거죠. 즉 뭐냐면 x의 개수비가 바로 수평 점근선이에요. 즉 이제 1분의 2k잖아요. 어쨌든 2k가 양수니까 적당히 여기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은 알았는데 이건지 아니면 이건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x절편을 구하세요. 혹은 y절편. 뭐 x절편을 구해본다면 이거 0 되는 거 그냥 1이잖아요. 그냥 분자가 0 되는 거 x 1이죠. 그러니까 1,0 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지나니까, 자,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 씌우니까 이제 뒤집어 올려야죠. 즉, 대충 뭐 이런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fx. 자, 그럼 y는 t를 제가 여기다 놔볼게요. 자, 이렇게 음수 쪽에서 양수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될 텐데, 당연히 절대값 함수니까 음수 쪽에서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0이다가 이게 지금 딱 t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딱 하나죠. 첨점에서. 즉 구멍 뚫고 여기 딱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더 양수 쪽으로 가면요. 이제 두 개를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두 개냐면 이 점근선보다는 아래일 때까지. 그쵸? 자, 근데 딱 y는 2k랑 t가 같아진다면 이제 교점이 딱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쵸? 여기 하나 생기잖아요. 즉 두 개인데 언제까지 두 개냐면 2k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니까 딱 2k가 되는 순간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더라 이런 소리고요. 그럼 2k보다 이제 t가 더 커진다면요. 두 개로 다시 복구합니다. 쭉 계속 두 개겠죠. 그래서 이것이 y는 gt의 그래프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3차 함수가 있고, 얘는 그냥 이제 정해진 함수죠. 얘랑 이제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얘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늘린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일단, y절편이 마이너스 26, 저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26이 저 아래에 있다고 하죠. 자, 녹색으로 그릴게요. 일단 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개형을 좀 파악해보죠. h't가 어떻게 되냐? 3t제곱 마이너스 24t 자 플러스 39입니다. 자 이거 뭐 0 되는 거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일단 판별식을 써보죠. 자 짝수 판별식 쓰면 12의 제곱 144에서 자 3 곱하기 39가 117이죠. 자 얘가 27이죠. 0보다 크니까 이게 극대극소를 갖는 개형은 맞아요. 자, 이거 구한 이유가 어차피 근해 공식 쓰려고 그 루트 한 값을 미리 구한 거예요. 자,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본다면, 자, t가,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자, 뿔마 루트 27인데 아까 이제 구한 거, 걔는 3루트 3이죠. 즉, 4 뿔마 루트 3이니까 지금 극대극소 전부 다 양수 쪽에서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런 데서 만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k가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두 개의 교점을 갖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y는 2라는 직선이에요. 그쵸? 얘랑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만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랑은 만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얘는 되게 특수한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HT가 2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39t 자,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8이 0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1 넣으면 되죠? 그렇죠? 1 넣으면 돼요. 자, t마 1에 자, t제곱에 자, 여기 값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차항의 계수 비교하라고 했죠? 얘랑 얘 곱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이거 k라고 둔다면 k 빼기 이차항의 계수인데 걔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마 28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8이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거 7, 4하고 마마 붙이면 되죠. 즉 t는 1, 4, 7과 교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1, 4, 7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적당히 그려본다면 지금 이제 간격이 같잖아요. 1, 4, 7. 자, 여기 정도라고 쳐본다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 자, 바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y는 ht입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이렇게 픽스된 거고 이제 고정되지 않은 값이 이제 2k란 말이에요.
일단 확실한 거는 이런 데는 의미가 없네요. 이제 이런 데는 만날 일이 없고 지금 얘 가지고만 우리가 판가름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세 개의 교점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 개로 만드냐라고 한다면 이 구멍을 좀 컨트롤하면 되겠네요. 얘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한 군데만 구멍을 딱 놓는다면 교점이 두 개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즉 이 K가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즉 따라서 결론은 교점의 개수를 두 개로 줄이려면 이 K가 1 또는 4 또는 7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분의 1과 2분의 7 더하시면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 이 y는 2랑 이 3참수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데는 만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이 구멍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해되죠? 원래 이거 3개 만났었는데 구멍을 이 3개 중에 한 군데만 딱 꽂아준다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친다면 여기 안 만나니까 하나, 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서답형 4번입니다. 자, 이참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정역이 양의 실수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a가 s의 부분집합이고 g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a집합이 뭔지 보니까 gx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네요. 자, 그때 이 na가 1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실근, 즉 그 x축과 gx와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긴 했어요. 대입하고 미분하는 거죠. 즉 대입하면 이제 g0이 0이고요. 자, 미분하면 지금 g'x가 fx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gx가 필요해요. 왜냐면 gx랑 x축과의 그 교점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gx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fx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분해가지고 이제 적분상수 0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gx를 직접 구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gx 구해보죠.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4분의 25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g0 0 쓴 거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 됐네요. 자, x를 싹 묶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x라는 3차 함수는 원점을 지납니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개형이 달라지겠죠. 얘가 뭐 실근을 갖냐, 뭐 허근을 갖냐, 중근을 갖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a가 s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범위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 gx랑 0의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개형으로 딱 추려지냐면 제 첫 번째 케이스는 제 양수 쪽만 보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일단 원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뭐 이런 개형이 있겠죠. 원점을 지나고 양수 쪽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 만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자 이번에는 이런 거죠. 자, 이거 그냥 가운데다 놓고 이제 접한 게 아니고 양수 쪽에서 하나만 만나긴 하나 이제 관통하면서 만나는 거, 뭐 이런 개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하나 만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부호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적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1 때 내용 잠깐 상기하자고 잠깐 적어드린 거고. 자, 어쨌든 이거 2차 함수인데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미리 적어놨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창의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x-2분의 9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2분의 9로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냥 바로 구해볼게요. 이거 그냥 2분의 9의 제곱이 되면 되죠. 즉 이 케이스는 얘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수항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4분의 81이 되면 돼요. 아니면 뭐 이거 그냥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써도 똑같은 거죠. 즉 a제곱 마이너스 13a 넘기면 마이너스 4분의 56이 0인 거죠. 그럼 얘가 14로 간단히 되고 마 14,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14죠. 그렇죠?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의 두근의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 잠깐 리뷰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인데요. 이거 고1 수상 때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써야 돼.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이제 범위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셋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교집합. 근데 특수하게도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이거 다 제껴놓고 얘만 써도 됩니다. 얘가 음수라는 것만 쓰면 돼. 알겠어요? 자, 뭐 왜 그런지도 잠깐 설명드리면 뭐 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호가 단순히 다른 건데 둘의 절대값이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D는 일단 원래는 써야 될 것 같지만 안 써도 돼요. 자, 왜냐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이미 내포가 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미 포함이 돼서 이거 하나로만 다 끝납니다. 실제로 D를 구해보면 이거 너무 자세한데? 그냥 빨리 끝나자.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자, a분의 c인데 자, 얘가 음수라는 거죠. 지금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거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랑 완벽하게 같은 말이야. 근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는 ac가 음수라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당연히 실수 제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것만으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그냥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큐로 끝낸다 이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네. 그럼 바로 가보자. 자, 알파 베타인데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그냥 얘죠. 자,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4분의 25 이게 0보다 그냥 작기만 하면 돼요. 즉 4a제곱 마이너스 52a 플러스 25 자, 이게 0보다 작은 거죠. 자, 22 마 25 마 1 딱 되죠. 자, 2a 마이너스 25 곱하기 2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으므로 따라서요 a는 2분의 1과 2분의 25 사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이의 자연수는 뭐겠어? 1, 2 쭉쭉쭉 가서 자, 12.5죠. 2분의 25가 12까지 되겠네. 싹 다 더하래요. 즉 최종적으로 a의 합 그냥 시그마 a라고 적을게요. 약식으로 시그마 a는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14죠. 자, 그러면 13 곱하기 6 더하기 14 자, 9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집합을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고 어쨌든 해석을 하면 양수 쪽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gx의 계형을 찾으라는 건데 이 두 계형밖에 없습니다. 이걸 찾는 게 관건이고 뭐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퉁쳐지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서답형 5번입니다. 또 fx도 3차함수 나왔고 그 위에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1달러. 이거 한번 구해보죠. 자,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냥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gt 넣으면 그냥 gt가 바로 나올 거고 아니면 뭐 0, gt에서 얘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놓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접선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y는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6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
x-t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t가 됩니다. 여기다가 x에다 0, y에다 gt를 대입합시다. 여기 0 넣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전개해볼까요? 일단 3창은 마이너스 6t 세제곱 2t 세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t 세제곱이고요. 자, 2창은 뭐야? 8t 제곱하고 마이너스 4t 제곱이지. 뿔 4t 제곱이고요. 자, 1창은 마t랑 뿔t니까 사라집니다. 즉 이거고요. 얘는 4t 제곱에 뭐 t 마 1로 굳이 인수분해 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까지 1달러. 자, 뭐 이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이제 ht 볼게요. gt가 딱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는 자, 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H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HT의 서로 다른 두 극대값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뭐 수능으로 치면 3점짜리 문제죠. 그냥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마일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마일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B 미정계수 결정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이거다. 미분 가능하다는 거 써볼 텐데 첫 번째는요. 연속임을 써볼게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야. 자, 위에 함수에다가 마일 넣은 거 이렇게 되겠고요. 자, gt에다가 마일 넣은 거 8이죠. 즉 a-b가 마이너스 9다. 네, 두 번째. 자, 미분 가능을 써보도록 하죠. h't인데 자, 구해보자. 마이너스 2t 플러스 a랑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8t 그럼 위에다가 마일 넣은 거랑 아래다가 마일 넣은 게 같은 거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 더하기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죠. 즉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여기다가 다시 돌려놓은다면 b가 마 13이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자, HT의 서로 다른 두 극대값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튼 이 그래프의 개형을 뭐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 얘를 한번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2의 t에 마이너스 13 자, 이건 우리 미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 비율관계 바로 써보죠. 그럼 이제 t축이 딱 있고 사실 이미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어서 이거 써도 되긴 해요. 자, 어쨌든 얘축은 뭐죠? 마이너스 11이죠. 즉 마 11이 여기 정도 있다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개형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얘를 따라야 돼요. 지금 0에서 이제 접하고 1을 관통하는 개형이죠. 그리고 최고 창의계수 음수니까 0 여기 있고 1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극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마 10을 넣어봅시다. 이 위에다가 넣으면 이 앞에 두 개를 t로 묶은 다음에 대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1 곱하기 마 t 플러스 22 마이너스 13이죠? 이거 11이고 11의 제곱이 121이죠. 거기서 13 빼니까 108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비율관계 쓰면 2대 1입니다.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분의 1을 그냥 대입해 볼게요. 어차피 묶여있으니까 대입하기 아주 편한 형태죠. 마 4 곱하기 제곱하니까 9분의 4 3분의 2에서 1 빼니까 마 3분의 1 즉 27분의 16입니다. 자, 둘이 곱하시면 정답이죠.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g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ga의 최대값을 large m, small m이라고 할 때 얘를 구하래요. 일단 두 단계로 또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겠고 두 번째 단계는 ga를 구한 다음에 닫힌 구간 16에서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하는 거가 두 번째 단계. 자,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ax
자, 플러스 3a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일단 마3으로 묶고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제곱이지 않아요? 이 1에 a인데 뿔마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하게 되죠. 즉 이제 그래프 개형이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있는데요. 극소극대인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 있는 거고 a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쵸? 양수 a니까. 그럼 이제 이 구간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양수 a니까 0은 이 사이에 있겠죠? 뭐 여기쯤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포함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얘보다 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 좀 이동시키고,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제한 구간인데요. 항상 최소값은 이 극소일 때입니다. GA는 F-2분의 A예요. 지금 뭐냐면 이것도 대입하는 거 아주 이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또 묶어서 대입해 볼까요? 앞에 세 개를 한번 X로 묶은 다음에 대입해 볼게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X로 묶어서 대입해 볼까? 이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잠깐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X에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AX 마이너스 3의 2제곱 플러스 6의 얘를 지금 이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써야 돼서 그냥 미리 적었습니다. 2분의 A에 자, 2 X제곱이고 자, 플러스 2분의 3A에 2분의 A 일부러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서 플러스 한 거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 2분의 1이죠? 그리고 4분의 3이고 마 3이에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지금 전부 다 A 제곱항만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 A 제곱에서 2분의 1을 곱하는 셈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7의 A 세제곱이네요. 더하기 6A입니다. 됐고, 자, 공간 차지하니까 그냥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마이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등호 여기다가 그냥 둘 중에 하나 포함시킨 겁니다. 자, 이것이면 자, 일단 이거 범위를 구해야죠. 이걸 일단 풀어 헤치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양수 A니까 0보다 크다는 거 붙여주고 얘는 그냥 A가 4보다 큰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마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아주 비좁지만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뭐냐면요. 항상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즉 이때 GA는 F-2인데요. 자, 여기다가 마이 대입합시다. 자, 2배에 2x제곱이니까 8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a에 마 2죠? 자, 곱하기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3a제곱입니다. 플러스 6a인데요. 약분치면 3a고 자, 얘는 우리가 좀 정리 좀 해보자면 2차식이죠. 일단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6. 자, 1차항은 6a, 6a죠. 플러스 12a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닫힌 구간 1, 6에서 GA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끝나요. 어쨌든 GA를 다시 정리해보면 얘가 구간별로 나오죠. 일단 첫 번째는 0과 4 이거일 때 얘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6a 제곱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최대 최소인데 미분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얘는 미분 안 해도 그릴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이차함수니까 미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분 안 하고 그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미분해서 그려도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해보죠. 마이너스 8분의 7에 a로 묶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7분의 48이죠. 그쵸? 이거 맞죠?
약분하면 6 나오니까 맞네요. 그럼 얘가 0인 게 뭐예요? a가 0일 때랑 자 루트 7분의 루트 48인데 4 루트 3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간격이 같죠? 간격이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지금 양 끝이 루트 7분의 4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이제 1대 루트 3이라고요.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이 루트 7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얘가 0과 4 사이고요. x절편이 루트 7분의 4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 4에다가 1보다 작은 수 곱하니까 얘는 4보다 무조건 작은 숫자예요. 인정하죠? 그러니까 4는 더 이제 음수 쪽까지 뻗겠네요. 자 그리고 얘 이제 추계 방정식이 뭔지 보니까 1이겠죠. 1. 그러니까 얘 4 이상이니까 추계 방정식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계속 감소했던 거죠. 어쨌든 4일 때가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겠고요. 자 1과 6이잖아요. 당연히 얘는 1보다 크죠. 1은 여기 어딘가 있겠고 자 4가 애초에 음수니까 6은 더 아래에 있어요. 뭐 여기쯤이라고 하죠. 자 즉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뭐 끝났죠. 자 최대값은 뭐예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루트 7분의 4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넣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마이너스 8분의 7 곱하기 루트 7분의 4 곱하기 7분의 16에서 7분의 48 빼시면 돼요. 마이너스 7분의 32. 그럼 계산하니까 자 없앨 거 없애고 다 없으니까 루트 7분의 16 이게 라지 m의 값이 되겠고 자 스몰 m은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6 넣으면 돼요. 자 앞에 두 개 a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대입해봐요.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마 144, 16 마이너스 128입니다. 뭐 계산하는 건 1도 아니죠. 따라서 라지 m제곱분의 스몰 m제곱 자 이걸 일단 제곱한 다음에 역수 취한다고 생각해봐요. 일단 자 근데 16의 제곱이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고 그 다음에 7이고요. 그 다음에 m제곱은 뭐냐면 2의 7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14제곱 약분 치시면 2의 6제곱 64니까 자 4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7번 킬러 문제입니다. 되게 골치 아프죠? 이런 건 풀기 어려워요 진짜.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절대값 함수 나왔네요. 그리고 t가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거고 자 y는 fx와 얘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달러 이거 첫 번째 단계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gt를 구했어. 그 다음부터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순서대로 이제 나열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하라는 건데 자 1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2단계는 이제 좀 쉬운 거겠죠. 그냥 이제 결론을 봐놓고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2단계 이렇게 하고 뭐 아주 가벼운 3단계는 뭐 시그마 계산이라고 뭐 사실 엄청 가볍지만 않아요.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하면 엄청 가벼운 거죠. 그냥 단순 노가다니까. 자 1번은 엄청나게 헷갈리는 아주 심한 노가다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제 구간이 둘로 쪼개져 있는데 얘는 그냥 정해진 함수고 얘는 그냥 상수함수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뭐 쉬워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죠. 그나마. 근데 얘가 되게 골치 아파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도 t가 있고 여기도 t가 있어요. t를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면 편한데 이 함수도 달라져요. t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간을 따로따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구간을 따로따로 볼게요. 그나마 할 만한 x가 음수일 때 자,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예요.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24인데, 자,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되죠. 자, 좀만 올릴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느냐? 자, 극소극대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마사, 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극소값, 극대값을 구해 볼 텐데요. 이것 또한 묶어서 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 앞에 세 개를 x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대입해 볼게요. 그럼 x로 묶었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사,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4. 거기다가 4 더하는 셈이야. 여기 계산하시면 얘 14고 이거 마 10이죠? 그럼 20에다 4 더하는 거죠. 24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이 값을 구해볼 텐데 얘는 비율관계 쓰면 되겠다. 여기랑 같잖아요. 2대 1이니까요. 마사에서의 함수값과 마일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그냥 마일 넣자. 1마구 더하기 24 플러스 4 20이네. 됐죠? 그리고 지금 y절편이 4죠. 0인 거야. 자, 그럼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볼게. t고요. 제가 이걸 nt라고 할게요. 그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의 약자. 당연히 이렇게. 자, y는 이제 t가 아닌 4분의 t가 있죠. 좀 주의하시고. 자,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예 안 만나요. 일단 내가 4분의 t로 먼저 해볼게요. 즉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만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4보다는 커지고, 근데 어디까지냐면 여기 극소값이 뭐지? 20. 20보다 작을 때는 1개. 자, 아시겠죠? 얘는 1개다 이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봐봐. 딱 20일 때는 접하니까 이제 2개죠. 그렇지? 그리고 봐봐. 20과 24 사이는 3개야. 오케이? 딱 24일 때 접하니까 2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1개입니다. 됐지? 그냥 이렇게만 하자.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각각 구하는 거잖아요. 각각 구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는 GT야, 개수가. 이 GT라는 거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교점의 개수 NT랑 PT라고 할게, 포지티브의 약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그 교점의 개수를 더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튼 이게 결론이고,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고, 두 번째가 아주 상당히 까다롭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전 당연히 얘랑 지금 얘를 바로 그냥 우리가 비교하진 않을 거야. 좀 방정식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t는 t끼리, x는 x끼리 모아놓을게요. 절대값 1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 마이너스 t. 얘가 4분의 t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 거죠. t에 따른. 그게 이제 pt인 거야. 근데 이제 절대값을 풀어볼 거야. 근데 그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절대값을 풀기 전에 이제 범위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이라는 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t는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 t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애초에 교점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거 이해되지? 태생이 중요해, 항상. 처음 식에서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절대값 함수랑 교점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0이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풀어볼게요. 1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 마이너스 t가 뿔마 4분의 t죠. 그러면 이제 t는 t끼리 모아놓자고, 즉 1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가 t 뿔마 t니까 4분의 3t랑 4분의 5t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해진 고정되어 있는 거지, 2차 함수랑 이 두 상수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의 총합을 이제 pt로 구할 겁니다. 단지 이건 이제 항상 전제로 만족시키는 거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원래. 자, 편의상에 hx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hx가 우리 표준형으로 적어보자면
16으로 묶으면 x-4분의 3의 제곱에 5를 빼면 됩니다. 지금 당연히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고려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이번에 여기 색칠합니다. 축이 4분의 3이고 2분의 3에서 이렇게 같아지겠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개형인가 봐요. 자, 얘가 y는 hx야. 자,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의 상수함수를 긋는 거야. 그럼 제가 4분의 3t 작은 애를 하늘색, 얘를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죠. 큰 놈을. 그럼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일단 t가 음수일 때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고, t가 0일 때를 본다면 이 둘이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t축이랑 pt축이 있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0이고, 딱 0일 때 두 개입니다. 그치? 그냥 이거잖아. 이거 한 개, 그냥 두 개 만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네 개의 교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해돼? 이건 다음 페이지에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네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네 개의 교점 갖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 개의 교점이거든. 자, 이게 왜 세 개냐면, 자, 하나는 4보다 크고 하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 이제 연장할 테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 다 4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쭉 갈 텐데 둘 다 4보다 커서 이제 두 교점만 생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좀 고려를 해볼 겁니다. 이제 t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범위를 구해보죠. 일단 얘는 뭐냐면 일단 큰 놈만 고려하면 돼. 왜냐면 큰 놈이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다면 당연히 작은 놈은 당연히 더 작으니까 당연한 거고, 얘가 큰 놈이 이제 4분의 5t가 0보다 크고, 자, 등호 포함해야죠. 4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제 등호 포함한 이유는 여기 이제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죠. 이 하나당. 이 부등식 푸시면 0과 t, 자, 5분의 16이라는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색일 때는 하늘색이죠. 작은 놈은 4분의 3t인데 4보다 작거나 같고, 큰 놈, 주황색은 4분의 5t, 4보다 큽니다. 자, 이제 부등식 풀면 일단 4분의 3t부터 풀어주면, 자, 이렇게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고, 5월이 아니고 n드예요. 그리고 t가 5분의 16보다 크죠. 자, 이 둘의 교집합은 뭐겠어요? 바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거겠네. 즉 5분의 16 t, 그리고 자,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리 가자. 세 번째는요, 이번엔 작은 놈이 4보다 크다, 이것만 하면 되죠. 당연히 큰 놈은 더 위에 있으니까. 4분의 3t가 4보다 커요. 즉 t가 3분의 16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 다 종합해봐요. 이 pt를 내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일단 0보다 크고 5분의 16이 경계죠. 계속 4개죠. 이제 경계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 5분의 16보다는 커지지만 또 두 번째 경계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 자, 3개로 떡락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16보다 크면 계속 2개야.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pt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큰 고비가 하나 남았어. 바로 뭐냐면 이 gt를 구해야 되는데 nt랑 pt를 합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 시간대. 그러면 이제 합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2단계가 뭐냐면 이제 gt 중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값만 그냥 모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nt랑 pt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값들을 각각 그냥 모아놔도 돼요. 시간이 없었다면. 실제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4, 20, 24, 그리고 뭐니? 0도 있죠. 0, 5분의 16, 3분의 16. 이 6개가 실제로 저 알파 값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찍고 가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한번 합해 본다면,
GT라는 거는 NT랑 PT를 합하시면 되는데, 자,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같이 보는 게 좋죠. 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가 그래도 진짜 극악의 악마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런 경계들하고 얘 경계들하고 그래도 안 겹쳐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은 쉬웠어요. 만약에 저는 겹쳤다면 완전 이건 악마인 거죠. 근데 이제 겹치진 않아. 이 숫자가 왜냐면 얘는 3점이죠, 소수점이. 그리고 얘는 한 5.3 정도 돼요. 다만 여기 4일 때만 잠깐 겹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특징을 잡아볼 거냐면, 얘가 5.3 정도고 얘는 정확히 3점이죠. 겹치는 게 얘랑 얘가 좀 겹치잖아. 4랑 5.3 저게 약간 겹쳐서.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안 겹친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이거 4분의 t죠. 이것도 이거 참 이게 참 쉬웠어. 안 겹친다. 미안해요. 이걸 자, 이게 t죠. t. 4분의 t였다. 진짜 실수할 뻔했어요. 얘 16이고 80, 96이어서 사실 안 겹쳐요. 자, 근데 이제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5.3보다 크면 이제 PT는 계속 2로 일정해. 그러니까 5.3이 NT 입장에선 여기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끝까지인데, GT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특징을 잡아주는 건데요.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일단은 얘가 더 숫자가 작아요. t 값이. 얘를 그릴 건데, 자, t가 대략 얘를 경계로 해볼게요. 1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자, 이 범위에서는 이 PT가 아주 많이 변하잖아. GT를 그릴 텐데 PT랑 NT를 합한 거야. 근데 이 범위에서 NT 같은 경우는 계속 0입니다. 즉 PT를 그냥 복붙하시면 돼. 근데 T가 16보다 커지잖아. 그러면 이제 얘의 영향권에 들어온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영향권이 아니야. 계속 2로 일정하니까. GT는 PT랑 NT 더하는 건데, PT는 항상 2로 일정해요. 그리고 NT가 확 변하는 거죠. 즉 기존의 NT를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걸 특징점으로 잡고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제 0이었고요. 2, 4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복붙하는 겁니다. PT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쭉 가다 이제 16이 나오는 거지. 얘가 16 나누기 5, 얘가 3분의 16이고 얘가 16입니다. 그러니까 16 이제 초과부터는 NT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걸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1로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제 1이 3이 되는 거고,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즉 3, 4, 5.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80하고 96이 되겠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GT야. 여기까지 이제 큰 고비 넘긴 거예요. 이제 엄청 쉬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알파 m이라는 수열을 구할 건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0, 이거 6개라서 m은 6이고요. 알파 n으로 적어야겠네. 0, 5분의 16, 3분의 16, 자, 16, 80, 96 이렇게 됩니다. 2단계, 3단계 그냥 바로 한 큐에 끝내봅시다. 자, 바로 가볼게.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시그마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밖에다가 빼놨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알파 K랑 G 알파 K의 시그마를 다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 16분의 5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알파 K는 있는데 G 알파 K를 그 아래다가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G 알파 뭐 N이라고 쓸게요. 그냥 수열처럼. 지금 이제 0일 때는 지금 G가 뭔지 보니까 이제 2죠. 2고 4고 3이고 2고 4고 4야. 그치? 그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보자. 0 플러스, 자, 5분의 64 더하기 16 더하기 32 플러스 320 플러스 384죠? 그럼 이게 뭐냐면요. 지금 분수 빼고 이거 더하면 750이지. 거기다가 이제 5분의 64 더하니까,
자, 3824 나누기 5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16분의 5 곱하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16분의 5 곱하면 정답이 뭐냐면 239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알겠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처리하고 풀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저는 음수일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간을 쪼개가지고, 자, 음수일 때는 그냥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쉬운 문제죠. 센 수학 B단계 한 상 정도에 나오는 문제라고 친다면 이거 그리는 거는 얘부터는 이제 완전 그냥 블랙라벨 3스텝급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좌변하고 우변 함수를 그리기보다는 t는 t끼리 모아놓고 x는 x끼리 모아놔가지고 우리가 얘는 고정된 함수, 얘는 이제 변하는 함수, 이제 상수함수 새로 만들어놔서 얘 고정시키고 상수함수 두 개를 움직이는 게 더 낫다는 거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기본적인 전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가 음수일 때 교점의 개수가 안 나온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놓치고 여기 음수일 때도 교점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완전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전제, 항상 태생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범위 같은 거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로그의 진수 조건 놓치지 말자 이런 거랑 같은 논리인데, 항상 전제, 제한 범위 이걸 따지자 이겁니다. 자, 서술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엄청 쉬워요. 그냥 교과서 개념 확인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문제당 10점이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문제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앞에 문제 풀다가 시간 오버돼서 이 뒤에 3개를 놓쳤다면 이건 엄청난 불상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시험종 딱 치고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요. 풀기 전에 한번 시험지를 다 훑어보세요. 의외로 뒤에가 쉬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역배점이죠. 더 쉬운 문제가 10점씩이나 돼요. 물론 서술형이지만.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쉬운 문제가 만약에 뒤에 있다고 한다면 그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부터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이득이죠. 자, 일단 이 문제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당연히 대입하고 미분하는 것. 양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좌변 0, 우변은 1 마이너스 4 더하기 a예요. 즉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쵸? 뭐 2다 이런 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변을 자, 미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fx가 되겠고요. 우변은 2x 빼기 4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므로 f1은 뭡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결론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따라서 a는 3이고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냥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이렇게 있고 x는 마일에서 극소값 마2,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ab식 미정계수 결정하세요. 이런 거죠. 뭐 조건들로부터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제 f 마1이 마2라는 소리인데 그냥 대입도 먼저 해볼게요.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마2인 거죠. 즉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다. 이걸 기억식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거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조건들로부터 앞에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f 프라임 x가 이제 미분한 거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 자, 이것이므로 이제 기니디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f 프라임 마 1이 마6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즉 2a 마이너스 b가 마6이다.
이걸 뭐 니은식이라고 놓죠. 세 번째는 F'2입니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다. 즉 4a 플러스 b가 24이다. 이걸 디귿식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냥 연립하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니은 플러스 디귿을 해서 일단 a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것을 하면 6a가 18, a가 3, 이고 이제 니은이나 디귿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b는 12이다. 자, 그럼 기억에서요. c가 이제 뭔지 구하면 되니까 마사 마 a 더하기 b잖아요. 자, 이게 5죠. a, b 아까 구한 거 대입하면 5입니다. 자, 그래서 a는 3, b는 12, c는 5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도 좋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넓이 공식을 써서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제 넓이 공식을 빼면 되는데요. 서술형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아요. 서술형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넓이 구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 이 이참수 뺀 거의 정적분을 구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일단 이참수를 미분하면 y' 마이너스 2x이므로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데 걔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죠? 그치요? 자, 그러면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죠. 직선에서 이참수를 뺀 거죠. 그렇지요? 그럼 얘는 간단히 하면 당연히 완전제곱식으로 나오겠죠. 접하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죠. x-2의 제곱 dx니까 3분의 1 x-2의 세제곱 0에서 2까지입니다. 2 넣으면 없어지고요. 자, 0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3. 자, 3분의 8이죠. 그러니까 3분의 8.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휘문고등학교 수투 기말고사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